네, 2장 순천인데요. 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50살인데, 50살인데, 이거 아버지가 하는 말 너무 재밌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이놈들아, 내가 왜 너희들을 만든 줄 아느냐? 이놈들 외로워서 그랬다. 내가 외로워서 그랬어. 뭐 너희들 이 알뜰한 세상 구경시키려고 만든 것은 아니고, 그저 심심하고 외로워서 쭉쭉쭉쭉 하여튼 미안하다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라고 하는데, 제가 앞서서도 이제 그 김승옥 소설에는 아버지가 부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을 하자면은 다들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고, 막판에 이제 김승옥이 가뜩이나 이렇게 다 부실한 아버지들 자식을 앞에 놓고 이게 할 소리입니까 솔직히. 이제 이런 아버지 아니면 아예 안 계시거나 이제 새로 왔는데 부실하거나 이제 이런 아버지들을 버리고 나중에 이제 하느님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섬기는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는 또 그의 삶의 참 큰 아이러니이기도 하고요. 그가 우리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입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문학사의 또 아이러니 이제 이기도 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김승옥이 살았던 이 60년대 활동했던 이 60년대라는 게 그야말로 투쟁이 필요했던 시대인데, 이제 러시아식으로 말해서 파괴와 건설이 필요한 낡은 것은 다 없애버리고 그 위에다 무조건 일단 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마을 운동 6, 70년대, 그래서 이제 그 당신들의 천국처럼 막 간척 사업하고 막 이래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인데 지금 이 아버지가 이런 소리나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야 되는 아들이라는 것은 토끼가 되겠다고, 지금 축구가 아니라 저 토끼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결국은 자기가 토끼가 되고 싶은 열망의 표현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서울에서 열심히 막 고시 공부를 하고 해도 못할 때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만나는 친구들이라는 것들은 다 이런 비실비실 찌질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김윤수, 뭐 임수영, 김형기, 이형기인가요? 이제 이런 친구인데, 여기 임수영에 대해서 한마디로 무시무시한 친구였다라고, 시골 고등학교를 나와 함께 졸업하고 법대에 진학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고전적인 근대 소설의 이제 도식입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학년 때 바람 한 점 없이 뜨거운 어느 여름날 오후, 대학가의 플라타나스에 기대어 피를 토하고 나서, 이 묘사도 여러분 얼마나 진짜 청춘의 냄새가 풍겨요. 어느 뜨거운 여름날이어야 되고 대학가여야 되고, 그 60년대 이 대학을 갔다 다닌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얘들이 지적으로 얼마나 많이 앞서 있고 우월한지를 또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한테 그 쏟아 부어지는 기대의 무게도 이제 엄청났겠죠. 집안의 그것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기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의 그 청년들은 개인이 없었을 때니까, 너는 우리 집안의 가장이고 네가 사시 붙어가지고 네가 고등고시 패스해서 우리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니네들이 이래가지고 국가를 발전시켜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할 겨를이 없는 이제 그런 세대였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80년대까지 거의 이어졌던 건데, 어쨌거나 그러고 나서 그 폐침륜 2기 진단을 받고 힘없이 고향으로 내려가 있는 친구였다. 그리고 이제 홀어머니와 간신히 고등학교를 마친 누이 동생과 간단한 식구였지만 무척이나 가난하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형기가 되게 이제 예쁘장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형기는 사고를 당해갖고 장애인이, 시각 장애인이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인물들 자체가 어딘가 다 기형이고 결핍이고 어둡고 골반 같고 반지하방 같고 이제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펼쳐질 수 있는 이야기, 이제 서사라는 거는 이게 앞으로 나아가고 야망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창한범이 이제 실패해가지고 돌아가는 공간에서 지금 소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무진기행도 그렇고, 잘 나가다가 한번 뭐가 빵꾸가 나면 네, 뭔가 이렇게 구멍이 나면 이쪽에 와가서 이제 채우고 지금 이런 식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장 순천 고향에도 가을이 깊어 있었다. 자, 이러면서 이제 형기 얘기를 하네요. 여기 묘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화상 때문에 얼굴 근육들은 비틀어져 버렸고, 동글동글하고 자그마한 얼굴에 커다란 흑색 안경을 쓴 그는 아무래도 웃음이 나는 만화의 주인공 같았다라고. 이게 흑색 안경이, 제가 어릴 때는 시각 장애인들이 이렇게 진짜 검정색 안경을 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경을 끼고 이렇게 막, 이건 뭐예요? 지팡이 이렇게 툭툭툭 두드리고 다니면 그 아는, 우리가 익히 아는 뭐 장님이나 봉사나 이런 단어를 썼었는데, 요즘 이제 이런 단어도 다 못 쓰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형기 방을 묘사를 하는데,
방 묘사가 너무 좋습니다. 더구나 그가 들어있는 방이란 그의 쑥붓대게 한 작은 골방인데 한쪽 구석을 쌀가마니 2개가 차지하고 있고 천장은 낮고 얼마나 오래되었던지 회색으로 썩어가는 돗자리를 깐 방바닥에 혼이불처럼 얇은 이불을 이건 언제 펴두고 한 번도 개지 않았는지 걸레처럼 쭈글쭈글 깔아놓고 그 위에 형기는 서투르게 만들어진 부처님처럼 앉아 있었다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A4에 이렇게 받아 쓴 건데도 한 문장이 요만큼이나 됩니다. 그래서 한 4-5줄 지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긴데도 문장을 나누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문장이 상당히 부자연스러운데 이 문장을 보면은 역시 그 중요한 거는 기교가 아니라 진정성이다.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좋은 소설은 어쨌거나 주제의식, 의미 있는 얘기를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써도 의미 없는 얘기를 쓰는 거는 진짜로 의미가 없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문체나 구성이나 이런 디테일들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는데, 여기서 이제 묘사된 그 형기의 가난의 그 풍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얼굴 있죠. 묘사력도 되게 뛰어난데 묘사 대상에 대한 이 작가의 그 절절함, 그게 이제 너무 잘 이제 와닿고, 형기가 서투르게 만든, 그러니까 어설프게 만든 부처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러고 이제 형기가 내뱉는 첫 마디가 날 바닷가로 데려가줘입니다. 근데 이 날 바다로 데려가줘, 이게 제가 이 소설을 읽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한 번 이렇게 읽고 나서도 20-3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이제 명대사였는데요. 근데 그 검정색 안경을 끼고 있는데 막 눈물이 그렁그렁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러면서 너 죽고 싶냐고. 죽어버리고 싶냐고 이렇게 고개를 이제 끄덕끄덕 하는 거죠. 그리고 바다로 데려가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나 바다 구경 한번 시켜줘 이게 아니라 바다로 데려가서 나로 하여금 자살하게 해줘, 나의 자살을 도와줘, 약간 이제 이런 식의 굉장히 퇴폐적이고 염세적이고 미학적인 이제 그런 그 문구이고요. 둘의 관계도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둘이가 이제 뭐예요? 저기 그 동성애까지는 아니지만 아까 각시라고, 정우 각시라고 이렇게 한다고 둘이 손도 꼭 잡고 다니고, 근데 또 친구가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누군가는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휴머니즘 같은 것도 많이 느껴지는데, 사실 휴머니즘보단 이거는 센티멘탈리즘이라고 감상주의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김승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20대 초반에만 좀 빛이 나는 거라, 그러니까 더 이제 나이가 들어버리면은 이제 이렇게 쓰면은 네가 소설을 뭘 알아, 네가 생활을 뭐를 알아, 네가 뭐를 해봤어,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 무렵에 김승옥한테는 우리가 이걸로 충분히 이제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이 같이 이렇게 진짜 손을 잡고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묘사도 되게 이렇게 낭만적으로 이렇게 잘 해놨어요. 막 산 밑에 뭔가 강이 흐르고 뭐 방죽이 있고 저녁 뭐 칙칙하고 어쩌고 막 담배 연기가 풍기고 되게 낭만적이에요. 그래서 이미 나는 형기와 나와의 관계를 깨닫고 있었다. 형기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반대로 학대할 수 있는 것도 세상에서는 나뿐이었다라고. 이 손을 딱 잡는데 얼마 후에 그의 손에서도 연인끼리의 그것처럼 조심스러운 반응이 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또 얘기가 잠시 들어가는데, 아까 그 수영이 얘기입니다. 폐병장수. 얘가 아까 제가 추나를 그려서 먹고 산다고 했는데, 추나를 만들기 위한 추나.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아까 김윤수 친구가 기생들하고 어울리는 그 장면을, 그러니까 실제 정사를 보고 이게 지금 그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김윤수 이 친구는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이제 기괴한 포즈를 취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성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대목이 있는데, 이 소설에서는 그런 사회학적인 접근은 또 아니고요. 요즘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지만 이제 이거는 그건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윤수 얼굴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나마 윤수 얼굴이 이렇게 가려지거나 좀 자세 자체가 얼굴이 안 보이는 쪽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것은 윤수였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이 소설이 진행되는 도중에 형기와 한 번씩 만나요. 그때마다 정우야 나를 바다로 데려가줘. 그러고 또 이제 이 형기가 연주를, 그 퉁소를, 피리를 부는데, 피리도 아니고 퉁소라고. 근데 늦가을에 밤바람이 쓸쓸한 소리를 내며 불어가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그 바람에 휘몰려 가는 듯이 갸냘프게 형기가 불고 다니는 퉁소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있다라고. 근데 제가 그냥 지금 막 읽으면서 봐도 이 문장은 손을 봐야 돼요, 여러분. 불어가고 있는데 또 흉기는 불고 있는 퉁소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보시면은 한 문장인데 지금 동일한 어휘가, 동일 계열의 어휘가 너무 무책임하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퇴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봐도 김승옥은 별로 이제 퇴고를 많이 하는 작가가 아니었고, 실제로 퇴고를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앞서도 전제를 했듯이 스스로 그런 포즈를, 그런 포지션을 즐긴 거예요. 그런 입장을. 나는 그냥 휘리릭 대충 갈기듯이, 끄적이듯이, 심지어 끼적이듯이 썼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게 읽어주시네요. 이렇게 뜻밖이에요. 이제 이런 식의 포즈를 취하기를 워낙에 이제 즐기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 문장도 그런 느낌을 이제 주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무슨 얘기였냐면은, 얘가 그 윤수가 저기 형기를 절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기생집에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놀리고 눈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래갖고 막 형기가 울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조금 올라가고 아마 이거하고 연관이 있었지 싶은데, 나하고 윤수가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센티멘털리즘이라고 해두자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감상주의라고 써도 될 것 같은데 하필이면 이제 이렇게 센티멘털, 그 다음에 센티멘털 휴머니스트로구나 이런 표현 쓰는데, 그 감상주의와 휴머니즘, 인본주의, 인문주의 이제, 근데 이제 이건 휴머니즘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어떤 미성숙한 상태의 그 감상주의라 이제 보는 게 맞을 텐데, 주된 스토리는 어디 섬인가 거기로 이제 여행을 가는데요.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커스단을 만나거든요. 서커스단을 만나는데 여기서 이제 줄타기 고개사가 한 명 나옵니다. 근데 이 서커스단이 뭐 때문이더라, 어떠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지금 해체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줄타는 아저씨가 자기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공연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연을 마칠 즈음인가에 떨어져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사고사라기보다는 반쯤은 자살에다 가까운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읽히고, 여기서 딱 요 부분만 떼내면 요건 예술가 소설이에요. 근데 김승옥은 요쪽을 파고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공부하는 거를 너무 싫어했던 거. 왜냐면 이제 예술가 소설을 쓰려면, 예를 들어서 소설을 쓰려면 고개사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되게 이제 귀찮았을 것 같고, 그쪽으로 이제 간 사람은 이청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약간의 그 뭐라 해야 되나, 트렌드 같은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요 부분을 보면서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쓰자 이렇게 해서 트렌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문화를 다들 공유하고 있으니까, 오다 가다가 이런 줄타기 광대들을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한번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렇습니다. 줄거리상으로는 여기서 미안가 하는 여자를 이 김윤수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김윤수가 미아랑 갑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미아랑 결혼해야겠다고 이러고 이제 돌아왔죠. 시골로 다시 순천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갑자기 6장, 우선 윤수의 급작스러운 죽음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여행해서 돌아왔더니 며칠 전에 진영이가 영화 구경을 하고 밤늦게 집에서 돌아오다가 버스 정류소 부근에서 얼쩡대는 깡패들에게 납치되어 윤관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무서운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도 자극적인, 성있죠, 폭력있죠, 있잖아요. 집단 성폭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런 자극적인 소재 선정주의라고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이것도 이제 그 20대 초반의 어떤 젊은 감성에서 이렇게 싹 뭉쳐갖고 이렇게 녹아내는 그런 재주가 분명히 김승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읽어도 이게 나름대로 이 김승옥이 만들어 놓은 조건적인 세계 안에서는 이게 읽혀요. 왜냐하면 이 오빠가 수영이가 그거를 춘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동네에서 되게 손가락질하고, 어머니도 이제 나 정우 보고 제 저지 좀 말려달라고 이제 하던 참이었는데, 여동생이 이제 진영인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오빠가 춘화 그리고 먹고 산다며, 그래서 뭐 너도 뭐 이렇게 당해봐라 이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왔는데 막 동생이 막 울고 있고 막 이런 이제 상황인 거, 엄마가 달래고 있고, 근데 이제 오빠가 한다는 소리가 제가 차마 말로는 못하겠고, 소설 혹시 궁금하신 분은 뒤에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너무 시니컬한 거예요, 이 임수영이라는 인물도. 그래서 그 왜 나중에 임수영이 다는 댓글 있잖아요. 지가 얼마나 괴로웠냐고, 내가 더 괴로웠을 거라고, 고통으로 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죄와 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자기가 지은 죄가 어쩌면 이제 더 크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나의 죄를 감당하고 있다, 죽지 않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투지를 표하는 거기도 하고요.